민주당에서는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번에 검찰의 수사는 이른바 이재명을 잡기 위한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 뭐 야당 탄압을 위한 조작 수사, 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의 수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저러한 주장에 대해서 일종의 반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기자들 앞에 카메라 앞에 서서 직접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방정권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을 저희도 이번에 따랐다.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저 얘기 중에 이게 참 눈길이 가더군요.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게 검찰의 수장 이원석 총장의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김유정 의원께서는 이 총장의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수사하고 영장 청구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1야당 대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구속일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도 한동훈 장관만 보이길래 검찰총장은 어디 갔나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전격 얼굴을 드러내고 한다는 얘기가 뭐 하던 대로 했고 지역 토착 비리 수사였고 그리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보고 수사하는 거 아니고 사건을 보고 한다 이랬는데 이거는 명백히 사람을 보고 수사하는 거라고밖에 규정할 수 없고요. 이유는 그동안에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이렇게 쪼개기로 기소합니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수사하고 최종 불러서 조사하고 기소할 거면 하고 영장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이 그 428억 약정한 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수지다. 예, 뭐 정치자금 쓸 것이다. 이렇게 기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검찰이 증거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딱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공소장에 빠져 있더라고요. 영장에 빠져 있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유동규 씨 뭐 6억이다 8억이다 하면서 상자에 담았는데 그 상자 가지고 있다는 등 온갖 얘기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그 돈을 직접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피의사실 흘리면서 망신주기였는데 정작 국민들이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뭘 궁금해했죠? 과연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돈을 받았나? 그런 파렴치 범이었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쪼개기로 기소한다는 겁니까? 그게 일반인과 똑같이 대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사람 보고 수사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는 그냥 단순히 제1야당 대표가 아니고요. 원내 제1당 대표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올라가면 부결될 건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 검찰이 이렇게 한다는 것.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원석 검찰총장에 이어서 좀 기억을 좀 돌이켜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대표 이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일전에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뭐 이런 입장이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다 아시다시피 그 수사는 모두 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죠.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을 시작했다는 말씀인가요?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입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다. 최근에는 이게 다 뭐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어서 지역 토착 비리 수사이고요. 자, 한 장관 저렇게 얘기했었고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구속영장이 오전에 청구된 이후에 기자들한테 일단
텍스트로 입장이 왔었는데 그때는 정경유착 통한 지역 토착 비리다. 극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조금 전에 직접 음성을 들었죠. 이제 카메라 앞에서는 퇴근길에 기자들 질의응답에서 보편적 기준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니 지켜보시죠. 뭐 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김재섭 위원님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에 대한 자신감으로 좀 읽히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관련된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았다면 저런 얘기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그래요? 충분하게 확보가 됐고 뭐 서면, 뭐 서류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28억 이재명 대표가 뇌물 받았다고 하는 그 저수지에 담긴 428억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 내용도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428억은 영장에 기재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조금이나 연관이 있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다른 모든 혐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이건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뇌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조금 더 차근차근 밟아간다는 의미에서 검찰이 이 부분은 나중에 아마 제 생각에는 또 다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 그러냐면 최근에 곽상도 의원의 그 재판에서 조금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 뭔가 관련성을 좀 부인하는 듯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이제 김만배 씨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아마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이 무혐의가 나온 데에 대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확실하게 보강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한 것 같고 일단 확실한 것부터 저는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임이라든지 부패방지법 이런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액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제1야당에 대한 수사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든지 재판에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온다든지 했을 검찰 때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그럼요. 된다면 검찰이야말로 그러면 정말 정치화되어 있다. 뭐 정말 정권의 신여가 되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 과연 검찰이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아무렇게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검찰총장이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